네, 안녕하세요. 소방안전 관리자 학습 멘토 챕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영상에 이어서 소화 설비 2탄으로 스프링클러 설비와 가스계 소화 설비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는 챕스랜드의 찐 정리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유사 제품에 주의하셔서 반드시 챕스랜드 이름을 확인해 주시고 또 댓글창을 통해서도 공식 판매처 링크를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소화 설비 2편 스프링클러 설비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천장에 매달려 있는 거 자주 보셨죠? 그래서 불이 나면 천장에서부터 물을 쫙 뿜어서 불을 끄는 그런 설비인데 얘 구조를 한번 뜯어보면 겉에 이 프레임이 있어서 이 헤드 부분과 디플렉터를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는 물이 여기에 부딪혀서 반사가 되겠죠? 그래서 물을 세분해서 사방으로 퍼뜨리는 디플렉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가멸체라는 부분이 있어서 얘가 특정 온도에서 불이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그 특정 온도가 되면 이 가멸체가 팅 빠지면서 물이 방수가 되는 그런 구조인데요. 근데 이 가멸체가 모든 스프링클러 설비에 다 있는 건 아니라서 가멸체가 있으면 폐쇄형 스프링클러, 없으면 개방형 스프링클러라고 부릅니다. 가멸체가 여기 프레임 가운데를 막고 있으니까 폐쇄형이고 가멸체가 없으면 여기가 횡하니 뚫려 있어서 개방형 이렇게 생각하시면 헷갈리지 않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스프링클러 설비의 종류 크게 4가지를 볼 건데요. 우리 아까 가멸체가 있냐 없냐로 폐쇄형, 개방형 나눴죠. 그래서 폐쇄형에서 3개, 개방형에서 1개 이렇게 볼 텐데 가장 먼저 가멸체가 있어서 가로막고 있는 폐쇄형 중에서도 습식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이 스프링클러 설비의 개통도도 우리가 옥내 소화전을 먼저 보고 왔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교재의 그림은 그냥 보기 쉽게 중요한 부분만 표현된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러한 개통도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끌어올 수 있는 수조가 있고 위쪽에는 각각의 장소마다 스프링클러의 헤드, 물을 퍼뜨려서 방사가 이루어지는 이런 헤드가 설치되어 있겠죠. 그럼 이렇게 수조부터 해서 헤드를 통해 물이 나갈 때까지 물이 타고 흘러갈 수 있도록 배관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을 것이고 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스프링클러가 터져서 물이 방사가 되면서 점차 압력이 떨어지면 펌프 돌려서 압력을 보충해 줄 수 있도록 이 펌프와 연결된 압력 챔버 같은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나 각종 제어반들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위험 신호를 알려줄 수 있는 사이렌 경보 같은 것들이 서로 자동으로 신호를 주고받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또 연결이 되어 있겠죠. 자, 그럼 가장 먼저 볼 이 습식 스프링클러에서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1차 측과 2차 측의 배관 내부가 모두 가압수, 물로 채워져 있다는 건데요. 그럼 1차 측 배관은 뭐고 2차 측 배관은 뭘까요? 이따가 보겠지만 이 스프링클러 설비에는 타입별로 각각의 유수 검지 장치라는 것이 있는데 이 유수 검지 장치를 기점으로 그 이전 부분을 1차 측, 그 이후 부분을 2차 측 배관이라고 합니다. 다만 우리는 좀 더 그냥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이 그림상으로 수조와 가까운 부분을 1차 측, 그리고 방수되는 헤드랑 가까운 부분을 2차 측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습식은요, 평상시에 1차 측과 2차 측 배관에 모두 가압수, 물로 꽉꽉 채워져 있는데 만약에 어딘가에서 불이 났어요. 그러면 이 헤드에 있는 가멸체가 열을 받다가 더 이상은 못 참아 하고서 팅 빠져버리거나 이제 녹겠죠. 그러면 2차 측에 차 있던 물이 이쪽으로 와다다 바로 흘러가겠죠. 바로 방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자연히 이 2차 측 배관 내부에 있던 압력은 점점 감소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압력이 더 강한 1차 측에 있던 물이 밀고 올라오겠죠? 그 과정에서 이 물의 흐름, 유수를 검지하는 유수 검지 장치의 클래퍼라고 하는 뚜껑이 열리게 되는데요. 평소에는 2차 측에도 물이 꽉 차 있었으니까 이 뚜껑이 닫혀 있다가 이제는 2차 측의 압력이 떨어지면서 1차 측에서 밀고 올라가니까 이 클래퍼라고 하는 뚜껑이 열리게 되고요. 그러면 이때 이 클래퍼 뚜껑이 야, 지금 나까지 뚫렸다. 이거 비상 상황이야. 가서 알려. 해가지고 이 쫄따구 물들이 따로 빠져서 압력 스위치를 건드려서 지금이 비상 상황이라고 사이렌도 울리고 또 화재 표시 등과 밸브가 열렸다는 밸브 개방 표시 등에도 점등해서 인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프링클러로 물이 계속 쏟아져 나가면서 압력이 점점 떨어지면
압력 챔버와 같은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에 우리가 설정해 놓은 압력까지 떨어져서 기동점이 되면 지금 압력 떨어졌으니 펌프를 돌려야 합니다. 이렇게 작동해서 펌프가 기동되고 그러면 계속 물을 힘차게 퍼다줘서 불이 꺼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작동 방식과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펌프가 돌아가고 이런 건 우리가 옥내 소화전이나 옥외 소화전 때도 봤으니까 지금 이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두드러지는 눈여겨볼 만한 점이라면 이 유수 검지 장치라는 애, 그리고 여기서 압력 스위치가 작동해서 인간들에게 위험 신호를 보내주는 이 과정이 또 중요하겠죠.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습식 스프링클러의 유수 검지 장치인 알람 밸브와 클래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습식의 유수 검지 장치가 알람 밸브라고 했는데 헤드가 터지면서 물이 방수되면 2차 측에 있던 물이 빠지면서 압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1차 측에 있던 물이 솟구쳐서 밀고 올라오면서 이 알람 밸브의 클래퍼 뚜껑이 열린다고 했죠. 그러면 이때 이 클래퍼에 시트링 홀이라는 작은 구멍들이 있는데요. 여기로 물이 조금씩 빠지면서 이렇게 빠져나온 쫄병 물들이 옆으로 새서 유입되면서 이 압력 스위치를 작동시키게 됩니다. 여기 붙어있는 이 압력 스위치는 지금 이 알람 밸브 뚜껑이 열렸다, 그만큼 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압력 스위치가 약 4초에서 7초 정도 지켜보고 있다가 이 지켜보는 지연 시간만큼 계속 들어오면 지금 진짜 불이 났나 보네 하면서 수신기한테 신호를 보내고요. 그러면 이 신호를 받은 수신기나 제어반에서는 지금이 화재 상황이라고 화재 표시등에 점등되고 또 밸브가 열렸으니까 밸브 개방 표시등에도 점등, 그리고 빨리 대피하라고 사이렌 경보도 울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들 같이 보시면서 습식의 작동 과정과 또 습식의 유수검지 장치인 알람 밸브와 클래퍼의 개방으로 작동해서 확인되는 사항들까지 꼭 챙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건식은 대체로 습식이랑 작동 과정이 비슷한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아까 습식은 배관 내부가 물이었죠. 근데 이 건식은 이름부터 건조함이 느껴지죠. 그래서 1차 측 배관에는 가압수, 물이 들어있지만 2차 측 배관에는 압축 공기 또는 질소가스의 기체로 채워진 상태래요. 그래서 이 공기를 압축해주는 장치인 공기 압축기, 에어 컴프레셔가 있습니다. 옛날식 표기로는 에어 컴프레셔라고도 쓰더라고요. 그래서 작동 순서는 습식이랑 거의 비슷해서 화재가 발생하면 일단 헤드가 먼저 개방됩니다. 그러면 거기로 물이 아니라 압축 공기 또는 질소가 방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2차 측에 있던 공기나 질소가 빠졌으니까 그 공기압이 떨어져서 저하가 될 것이고, 그러면 역시나 클래퍼가 개방되면서 1차 측에 들어있던 물이 2차 측으로 밀려 올라가면서 헤드까지 도달하면 방수가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방수되려고 밀려 올라가던 물 중에서 일부가 좀 빠져가지고 압력 스위치가 작동해서 사이렌 울리고 화재 표시등 띄워주고 밸브 개방됐다고 밸브 개방 표시등에도 점등이 되겠고요. 그렇게 압력이 뚝뚝 떨어지면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가 펌프 돌려 이렇게 해가지고 펌프를 기동해서 압력을 보충하겠죠. 그래서 건식에서 쓰는 유수 검지 장치의 이름은 역시나 건조한 이름의 드라이 밸브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폐쇄형 3총사의 막내인 준비 작동식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막내들은요, 위에 형 누나들이 뭘 잘못했을 때 혼나는지 이런 걸 항상 봐왔기 때문에 굉장히 눈치도 빠르고 내가 뭘 잘해야 되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애들이죠. 그래서 첫째 누나 습식이는 화재가 나면 헤드에서 가멸체가 터지면서 2차 측에 차있던 물이 그냥 바로 방수가 되면서 냅다 물을 뿌렸죠. 근데 이렇게 냅다 물부터 뿌리면 물론 빠르게 소화하기에는 좋겠지만 대신에 물바다가 돼서 그 물텀벙으로 인한 피해가 생길 수 있을 것이고, 또 둘째 형 건식이는 2차 측에 압축 공기나 질소가 들어있어서 냅다 물부터 들이붓지는 않았지만 대신 그럼 이 가멸체가 열받아서 터지고 그 다음에 2차 측에 있던 압축 공기가 빠져서 그렇게 압력이 떨어지면 그제서야 1차 측에 있던 물이 밀려 올라오고 이거를 기다려야 되니까 살수되기까지 좀 지연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거를 이 막내인 준비 작동식이 가만히 이 둘을 보니까 내가 이 형 누나들의 장점을 합쳐서 업그레이드하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 막내 준비 작동식, 줄여서 준동이라고 할게요. 이 막내인 준동이는 일단 2차 측을 대기압 상태로 둡니다. 비워놔요. 그리고 1차 측에는 물이 있겠죠.
이렇게 있으면서 또 뭘 업그레이드 했냐면 바로 화재 감지에 특화된 감지기 2를 고용한 겁니다. 이게 진짜 2개만 설치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편의상 감지기 A와 B라는 두 친구를 고용했다고 해볼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 헤드가 열받아서 터지고 뭐하고 하기도 전에 이 화재 감지에 특화된 감지기들이 먼저 화재를 알아차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감지기 2 중에 일단 하나만이라도 감지기 A 또는 B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야, 지금 불 난 거 같지 않냐? 이렇게 감지를 하면 바로 일단 사람들부터 대피시켜야 한다고 화재 표시 등에 불 띄우고 사이렌 경보를 막 울려요. 그러면 지금 불이 난 건지 아닌지 확실하진 않지만 일단 사람들이 먼저 빠르게 대응해서 대피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감지기 B마저 야, 맞네. 지금 불 난 거 맞다. 이렇게 감지기 A and B, 감지기 A와 B가 둘 다 만장일치로 야, 이거 지금 화재 맞아. 이렇게 둘 다 화재를 감지하면 이제 진짜로 물 뿌려서 소화 작업을 할 준비를 하는 게 이 준비 작동식의 특징입니다. 그럼 이렇게 감지기 A와 B가 둘 다 화재라고 인정했어요. 그러면 이 둘이 힘을 합쳐서 아주 강력하게 이건 화재라고 이제 소화 작업해야 된다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럼 이 준비 작동식의 유수 검지 장치인 프리액션 밸브, 이름도 멋있죠? 이 프리액션 밸브가 작동하게 되는데요. 이 준비 작동식의 유수 검지 장치인 프리액션 밸브 잠깐 보시면 이거는 아무래도 제가 설비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그림이나 설명이 아주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그냥 편의상 이 프리액션 밸브는 평소에 물로 이 물기를 막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준비 작동식은 2차 측이 대기압 상태로 비어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럼 평소에는 이 물이 2차 측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가로막혀 있는 상태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 준비 작동식 유수 검지 장치인 프리액션 밸브는 이렇게 중간 챔버라고 하는 물의 압력으로 이 길목을 막고 있다가 아까처럼 감지기 A와 B가 둘 다 지금 화재라고 강력하게 신호를 보내면 이걸 막고 있던 전자식 밸브인 솔레노이드 밸브가 또르륵 열립니다. 이 길을 열어줘요. 그러면 이 길을 막고 있던 이 물이 쪼르륵 배수가 되면서 여길 밀고 있던 이 압력이 감소해서 힘이 약해지니까 이제 이렇게 밀려 올라오는 1차 측에 의해서 물이 솟구쳐서 이 길목을 뚫고 2차 측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물이 솟구쳐 올라가는 과정에서 압력 스위치가 작동해서 사이렌도 울려주고 또 이 프리액션 밸브 길목이 뚫려서 개방이 됐으니까 밸브가 개방됐다는 밸브 개방 표시 등에도 점등이 되고요. 이렇게 솟구쳐 올라간 물들이 헤드 근처까지 쭉 올라가서 일단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물이 흘러가서 이제 당장이라도 퍼부을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계속 화재가 성장해서 이제 이 헤드에서 감열체가 팡 터지면 여기에 대기하고 있던 물들이 드디어 헤드를 통해서 방수가 될 거고요. 그렇게 물을 계속 쏟아 부으면서 압력이 점차 떨어지면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에 의해서 펌프가 기동되는 건 동일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준비 작동식은 굉장히 신중한 막내라서 일단 화재만 감지하는 데 특화된 감지기 A와 B를 고용해서 지켜보고 있다가 이 둘 중에 일단 하나만 A or B, 즉 A 또는 B 둘 중에 하나만 화재라고 감지하면 이때는 일단 화재 표시 등에 불 띄우고 경종 울려서 사람들한테 대피하라고 먼저 알려주고요. 그러다가 A and B, 감지기 A와 B가 둘 다 화재라고 인정하면 유수 검지 장치인 프리액션 밸브의 길목이 뚫리고 밸브 개방 표시 등이 들어오고 사이렌이 작동하죠. 그럼 이렇게 솟구쳐 올라간 물들이 일단 헤드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헤드가 개방되면 물을 쏟아붓는 이러한 구조로 작동하는 것이 폐쇄형의 막내인 준비 작동식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보겠지만 이 준비 작동식의 유수 검지 장치인 프리액션 밸브가 작동하는 건 감지기 A와 B가 모두 둘 다 감지했을 때도 이 유수 검지 장치가 작동하지만 수동 조작함, SVP라고 하는 이 수동 조작함에서 수동으로 조작을 시켰을 때도 준비 작동식 유수 검지 장치를 작동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수동 조작함이 이 구조도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작동 과정과 특징도 꼭 알아주셔야 하겠고 또 준비 작동식 유수 검지 장치인 프리액션 밸브는 감지기 A와 B가 둘 다 화재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을 때 이렇게 물로 물기를 막고 있던 솔레노이드 밸브가 열리면서 이 중간 챔버에 물이 배수되고
그러면 여기를 막고 있던 이 압력의 힘이 약해지면서 물길이 열려서 2차 측으로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개방된다는 거. 이 그림과 함께 프리액션 밸브의 동작 전과 후의 과정도 기억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위 온도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는 장소에 평상시 그 주위의 최고 온도에 따라서 설치해야 하는 규격이 달라진다는 건데요. 표 오른쪽에 표시 온도라는 건 이렇게 지금 표시해둔 이 온도에서 헤드가 개방된다. 그러니까 이만큼 뜨거워지면 헤드가 팅 열리면서 물이 방수되든지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헤드가 막혀 있다가 이 표시해둔 온도까지 뜨거워지면 열리는 폐쇄형 헤드의 스프링클러에만 적용해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설치 장소의 최고 주위 온도가 39도 미만이다. 평소 거기는 암만 온도가 높아져도 39도가 채 안 된다. 그러면 표시 온도, 헤드가 개방되는 온도는 79도 미만인 것을 설치하고 평소 그 장소의 최고 온도가 39도부터 39도 이상 그리고 64도 미만이면 표시 온도가 79도 이상 121도 미만인 것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면 암기하시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라서 39도 미만인지 이상인지 그 수치를 좀 중점적으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개방형 스프링클러 설비는 1급 과정에서는 딱 한 개밖에 안 나옵니다. 일제 살수식이에요. 말 그대로 뭐가 막혀 있는 게 없이 개방되어 있으니까 불이 나면 일제히 살수, 냅다 물을 들이붓겠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개방형의 작동 원리는 준비 작동식이랑 거의 비슷한데 준비 작동식은 폐쇄형 헤드였고 일제 살수식은 개방형이라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1차 측에는 물이 채워져 있고 2차 측은 준비 작동식처럼 대기압 상태로 있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기 A or B 둘 중에 하나만 감지를 했을 때는 일단 경종이나 사이렌 울려서 대피시키고 화재 표시등 띄워주는데 그러고 있다가 A and B, 감지기 A, B가 둘 다 이제 화재라고 결론을 지으면 일제 개방 밸브가 작동해서 솔밸브 작동하면서 중간 챔버에서 물 쪼르륵 배수해서 압력이 일부 감소할 것이고 그러면 밸브가 개방되면서 압력 스위치 작동하겠죠. 그러면 사이렌과 밸브 개방 표시등까지 점등이 되고 2차 측으로 물이 급수돼서 헤드를 통해 방수가 됩니다. 이 일제 살수식은 헤드가 이미 개방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렇게 개방되어 있는 헤드를 통해서 방수가 이루어지고요. 이후에 압력이 떨어지면 펌프가 기동되는 건 똑같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종류별 특징과 장단점은 지금까지 본 폐쇄형에서 3가지와 개방형 1가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다시 한번 정리한 건데요. 배관 내부가 어떤 내용물로 채워져 있는지랑 그리고 이 작동 순서는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나머지 부분들은 쭉 읽어봐 주시고 저희는 이 각각의 장단점을 한번 같이 정리해 볼게요. 먼저 폐쇄형 중에서 첫째, 습식기는 이 배관 내부가 다 가압수, 물로 채워져 있다 보니까 겨울철에 날씨가 추워지면 동파될 우려도 있겠고 여기 쓰여있진 않지만 배관이 부식될 가능성도 높겠죠. 그래서 장소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고요. 또 대피보다도 일단 물부터 뿌리다 보니까 얘가 오작동한 경우에는 생각만 해도 막 난감하죠. 오작동했을 때 그 물 때문에 수손 피해가 크다는 게 이 습식의 단점인데요.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 습식을 쓰는 이유는 구조가 간단하고 저렴하대요. 이거 무시 못하죠. 설치하기 쉽고 싸니까 그게 습식의 큰 장점이고요. 또 일단 물부터 뿌리니까 진짜 화재가 맞았다면 신속하게 소화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다른 방식에 비해서는 뭐 들어갈 게 더 없으니까 유지 관리하기가 용이하다. 이런 점들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둘째 건식이는 2차 측 배관이 메말라 있으니까 동결의 우려가 없으니 옥 외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이게 화재가 발생하면 제일 처음 나가는 게 압축 공기였잖아요. 그래서 화재 초기에 이 공기 때문에 오히려 이 화재를 촉진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겠죠. 그리고 물 뿌리기 전에 공기가 먼저 나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살수되기까지 시간이 좀 지연될 것이고 또 이 구조도 좀 복잡하다는 게 이 건식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막둥이 준비 작동식은 첫째 습식이와 둘째 건식이의 단점을 보완해서 나왔겠죠. 그래서 2차 측이 대기압 상태로 말라 있으니까 역시나 동결 우려 같은 건 없을 것이고, 또 설령 오작동을 했더라도 물을 뿌리기 전에 일단 대피부터 시켰으니까 수손 피해가 없다는 게 또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같은 맥락으로 헤드를 열기 전부터 경보를 먼저 때려주니까 빠르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대처가 용이하다는 게 큰 장점인데요. 대신에 감지기도 따로 설치해줘야 되고 막 구조도 복잡해서 공사비가 비싸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설치해야 하다 보니까 2차 측 배관을 부실공사 좀 부실하게 시공할 우려가 있다. 이런 것들이 준비 작동식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유일한 개방형 일제 살수식은요. 일단 일제히 물을 대량으로 뿌려주니까 신속한 소화가 가능하고, 아무래도 뭐 거치는 거 없이 물을 막 많이 뿌려줄 수 있어서 그런지 층고가 높은 곳에서도 소화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하죠. 대신에 이렇게 대량으로 물을 막 뿌려대면 그만큼 수손 피해가 클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지기를 별도로 설치해줘야 한다는 것이 일제 살수식의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이러한 스프링클러 설비의 점검 방법을 볼 텐데, 점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러한 스프링클러 설비들은 밸브가 열리면 막 경보 울리면서 화재 상황이라고 알려줬죠. 근데 지금은 단지 그냥 점검을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그 경보로 인해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 중이라고 안내하거나 또는 경보를 정지시켜 놓은 상태에서 점검에 임하도록 합니다. 자, 그럼 먼저 폐쇄형의 첫째인 습식이의 점검부터 보면, 이 습식의 구조를 보시면 요 끝에 아예 이 점검을 하라고 만들어진 시험 밸브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험 밸브함을 열어보면 안에 말단 시험 밸브라는 게 있는데, 이 밸브를 개방, 풀어서 열어가지고 안에 차있던 가압수를 임의로 배출시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사무실 같은 곳에서 단지 이 점검을 위해서 진짜로 이 헤드를 막 터트려가지고 물을 다 뿌려버리면 컴퓨터 막 다 날아가고 난리 나겠죠? 그니까 마치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한 것처럼 대신 안전한 곳에서 이렇게 시험 밸브함에 밸브를 개방시켜서 물을 배출시켜 봤을 때 2차 측 압력이 저하되면서 습식의 유수검지 장치인 클래퍼가 개방되고, 그러면 그때 옆으로 물이 조금 따로 빠져서 압력 스위치를 건드려서 화재 표시등도 점등되고 사이렌도 울리고 하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말단 시험 밸브를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클래퍼가 개방되면 시트링홀의 구멍으로 물들이 좀 빠져서 압력 스위치를 작동시킨다고 했었죠. 그럼 접점이 이렇게 붙게 되는데, 지금 이게 오작동한 건지 아니면 진짜 화재 상황인지 나름대로 얘가 판단하기 위해서 약 4초에서 7초 정도 지연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4초에서 7초 이상 계속 이 접점이 붙어 있으면 진짜 화재라고 보고, 그럼 사람들한테 지금이 비상 상황이라고 신호를 보낸다고 했죠. 자, 그럼 이렇게 말단 시험 밸브에서 임의로 물을 배출시켜서 그때 알람 밸브 작동으로 클래퍼가 열리고 압력 스위치가 작동하는지까지 봤으면, 이제 우리한테 확인돼야 하는 것들은 뭐였죠? 화재 표시등에 불 띄워주고, 또 밸브가 열렸다는 밸브 개방 표시등에도 점등되는지, 그리고 대피하라고 경보 올려주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압력이 계속 떨어지면 펌프가 자동으로 기동돼서 압력을 계속 보충해 주는지도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점검해서 확인이 끝났다면 이제 그 말단 시험 밸브를 다시 잠그면 2차 측에 물이 다시 차서 압력이 보충될 것이고, 그러면 펌프가 자동으로 멈추게 될 텐데, 다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주펌프는 사람이 직접 가서 수동으로 정지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점검이 끝난 이후에 주펌프는 수동으로 정지해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폐쇄형의 막내인 준동이 준비 작동식의 점검을 볼 텐데, 이 준비 작동식의 점검은 사실상 준비 작동식 유수검지 장치인 프리액션 밸브가 잘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 작동식 유수검지 장치의 작동을 확인하는 방법에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 준비 작동식의 특징이 일단 대피를 위해서 경보를 막 울렸잖아요. 근데 이 점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혼선을 빚는 일이 없도록 지금은 점검 상황임을 사전에 밝히고 또 경보를 정지시켜 놓은 상태에서 점검에 들어가고요. 그럼 이 준비 작동식의 유수 검지 장치를 작동시켜 보기 위해서는 우선 감지기 A와 B를 모두 작동시켜 봐야 되겠죠? 왜냐면 감지기가 둘 다 화재라고 인정했을 때 비로소 물을 보내야 된다고 얘네가 강력하게 신호를 보내서 이 유수검지 장치가 작동한다고 했으니까
해당 구역에 있는 감지기 A와 B 두 개 회로를 작동시켰을 때 이 준비 작동식 유수 검지 장치의 작동이 확인되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수동 조작함 SVP를 통해서도 작동시킬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수동 조작함에서 조작해서 유수 검지 장치를 작동시켜 보거나, 셋째, 이것도 똑같은 얘긴데요. 밸브 자체에 붙어 있는 수동 기동 밸브를 돌려서 열어서 개방해 보거나, 넷째, 감시 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준비 작동식 유수 검지 장치 수동 기동 스위치를 눌러서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 동력 제어반, 감시 제어반 했던 거랑 비슷하죠? 아예 제어반, 수신기에서 스위치를 직접 눌러서 수동 기동을 시켜본다. 그리고 마지막,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신기에서 동작을 제대로 하는지 어떤 작동 여부 같은 거 확인해 볼 때 동작 시험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요. 수신기에서 이 동작 시험 스위치를 누르고 이렇게 똑똑 돌릴 수 있는 회로 선택 스위치라는 게 있는데, 이 회로 선택 스위치를 돌려서 프리액션 밸브와 연동된 감지기 A와 B를 작동시켰을 때도 이 준비 작동식 유수 검지 장치의 작동이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준비 작동식의 점검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확인 사항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감지기가 하나만 작동한 경우와 감지기가 둘 다 화재라고 만장일치로 인정한 경우. 그래서 먼저 감지기 A or B, A 또는 B로 둘 중에 하나만 작동한 경우에는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일단 대피부터 시켰으니까 이때는 화재 표시등과 또 해당 구역을 나타내는 지구 표시등을 띄워서 지금 불 난 것 같은데 그게 어느 구역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경종이나 사이렌 울려서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지 확인해야겠죠. 그럼 이와 비교해서 감지기가 둘 다 작동한 경우예요. 감지기 A and B, A와 B가 모두 작동했다면 이때는 위에서 본 것처럼 기본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화재 표시 등, 지구 표시 등 경보 작동, 이거는 당연히 확인되어야 하겠고, 여기서 이제 진짜 소화 작업까지 개시되는 걸 확인해야 하니까 이 준비 작동식 유수 검지 장치에서 물기를 열어주던 그 솔레노이드 밸브가 개방되는지, 그래서 밸브가 개방돼서 밸브 개방등이 점등되는지도 확인해야 하겠고, 이후에 펌프가 자동으로 기동되는지까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만 작동한 경우와 둘 다 작동한 경우의 확인 사항을 비교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억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스프링클러 설비도 방수가 되는 거니까 그 방수량과 방수 압력이 정해져 있는데요. 스프링클러 설비의 방수량은 분당 80리터인 80리터 per 민 이상 방수가 되어야 되겠고요. 참고로 저번 영상에서 말한 옥내 소화전의 방수량은 130리터 per 민이었고 옥외 소화전은 350리터 per 민이었죠.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비는 80리터 per 민이라는 거 암기해 주시고요. 방수 압력은 그 압력 스위치의 기동점 세팅할 때 잠깐 얘기했었죠. 이 스프링클러 설비의 압력은 0.1 이상 1.2 메가파스칼 이하라고 해서 기동점 설정할 때 스프링클러 설비라면 자연 낙차압에 그 최상층에 있는 헤드에서도 최소한 이 정도는 걸려줘야 하는 0.1보다는 조금 더 넉넉 잡은 0.15를 더해줬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스프링클러 설비의 방수 압력 0.1에서 1.2 메가파스칼 범위도 같이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프링클러 설비의 헤드 기준 개수인데요. 이러한 특성을 가진 장소에서는 이 개수만큼의 헤드에서 물이 방수된다. 이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헤드 개수는 30개인데요. 특수, 판매 10일 지하 요 장소에서는 가장 많은 30개가 기준 개수가 된다. 특수 판매 10일 지하 30개 이렇게 암기해 주시고요. 그 외에는 뭐 10층 이하에서 그 밖에 것 이래가지고 20개씩 들어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 특징적인 게 그 스프링클러의 헤드, 물이 방수되는 그 헤드를 부착하는 높이가 8m 미만일 때, 8m가 안 될 때 기준 개수가 10개고요. 또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게 아파트일 때는 그 기준 개수가 10개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또 나왔죠. 이 저수량 구하기. 그래도 저번에 옥내 소화전, 그 수원의 저수량 구하는 거 우리 이미 완벽하게 숙지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껌입니다. 강습 교재상에는 개방형 헤드, 그 일제 살수식 하나밖에 없는 그 개방형의 계산법도 적혀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제외하고요. 저희는 이 폐쇄형 헤드일 때 저수량 구하는 방법만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클러 헤드가 폐쇄형일 경우에는요. 헤드 기준 개수 곱하기 1.6톤을 한 게 이 폐쇄형 스프링클러 설비의 저수량이래요. 헤드 기준 개수라는 건 방금 위에서 봤던 그 표, 그게 기준 개수겠고
그럼 이 1.6톤을 곱한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얘는 스프링클러니까 아까 말한 방수량, 분당 80리터 방수해줘야 되는데 29층 이하일 때는 그걸로 몇 분을 버텨야 된다고 했죠? 20분간 버텨줘야 되기 때문에 80리터씩 20분이라서 헤드 기준 개수의 1.6을 곱해주는 건데,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 기준 개수가 10개였으니까 아파트가 29층 이하라면 기준 개수 10개에 80리터씩 20분을 버텨줘야 하는 1.6톤을 곱해주면 이 스프링클러 설비에 쓸 저수량은 16톤을 확보해야 되겠구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 30층에서 49층 이하일 때는 80리터씩 40분간 버텨줘야 되니까 기준 개수에 3.2톤을 곱해서 계산하면 되겠고, 또 50층 이상에서는 80리터로 60분간 버텨줘야 되니까 헤드 기준 개수에 4.8톤을 곱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프링클러 설비의 배관은 뭐 큰 내용은 없고요. 가지 배관과 교차 배관이라는 게 있는데, 먼저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큰 줄기가 이제 교차 배관, 나한테서 교차해서 가지를 뻗어 나가라 하듯이 이렇게 큰 줄기가 교차 배관이고요. 거기서 뻗어 나와서 가지를 치는 애들이 가지 배관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뻗어 나온 가지 배관에 이 스프링클러 헤드가 대롱대롱 설치가 되겠고요. 이 가지 배관은 토너먼트 방식이면 안 된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이 또 가지를 타고 막 쪼개지면서 토너먼트 하듯이 내려오면 안 되고요. 지금 이 그림처럼 이런 형태로 가지 배관에 바로 헤드가 설치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큰 줄기였던 이 교차 배관에서 이렇게 분기되는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한쪽 배관에 설치할 수 있는 헤드 개수는 8개까지 8개 이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늘어나가지고 막 9개, 10개를 설치하면 갈수록 압력이 많이 떨어져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교차 배관에서 이렇게 분기되는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한쪽 가지 배관에는 헤드를 8개까지 8개 이하로 설치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큰 줄기가 돼주는 교차 배관은 직접 또는 수직 배관을 통해 가지 배관에 급수를 해주는 역할이래요. 그래서 그 가지 배관과는 수평하거나 또는 밑으로 들어가도록 설치하라는데, 왜냐면요, 이 그림으로 보면 이 교차 배관이 가지 배관보다 높아버리면 물이 그냥 아래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중간에 물때가 끼거나 하면 그게 점점 쌓이면서 이 물의 흐름을 막게 되겠죠. 그래서 교차 배관을 가지 배관이랑 수평하거나 또는 그 가지 배관보다 낮아지게 설치해서 물때가 끼려다가도 이 제일 큰 배관에서부터 물이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치솟아서 압력으로 쭉 밀어주면 이렇게 껴있던 물때도 위로 쭉 밀려 올려지면서 잘 안 끼게 될 테니까, 그래서 교차 배관은 가지 배관과 수평하거나 그보다 밑으로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펌프 성능 시험은 저번 시간에 옥내 소화전에서 성능 시험 배관 얘기할 때 잠깐 설명했던 거라서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펌프 성능 시험은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 펌프가 제 기능을 잘 하는지 그거를 시험하는 건데, 크게 3가지로 나누지만 사실상 2개를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최절 운전이 있고 정격 부하 운전 그리고 최대 운전이 있죠. 그러면 이름만 딱 보셔도 정격이라는 건 뭐 정해진 규격 이런 느낌이니까 얘가 기본이 되는 정상 규격이겠고, 최절 운전이랑 최대 운전이 그 위아래로 뭔가 변수가 있는 애들인가 보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먼저 최절 운전이라는 건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었는데, 어디 밸브가 막혀 있다거나 또 아니면 이 펌프가 작동해서 물을 아주 강력하게 빡 퍼올렸는데 막상 보니까 스프링클러 헤드가 꼴랑 하나밖에 안 터져서 물이 엄청 찔끔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라면 지금 펌프는 막 돌아가고 있고 물을 퍼올리긴 했는데 막상 이 물들이 배출돼서 나가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는 양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얘네가 이 안에서 계속 부글부글 끓으면서 물 온도도 올라가고 또 압력 상승도 발생하겠죠. 요게 최절 운전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압력을 방출해줘야 한다고 했죠. 누가? 안심시켜주는 릴리프 밸브가. 그게 최절 운전이고요. 최대 운전은 그 반대로 물이 생각보다 많이 나가는데, 그래서 압력이 막 뚝뚝 떨어지면 물줄기가 약해져서 소화가 제대로 안 될 테니까 이렇게 물이 최대로 막 많이 나가더라도 최소한 소화를 할 수는 있게끔 이 정도의 일정한 압력은 유지를 해줘야지 하는 게 최대 운전입니다. 그럼 설명 끝났죠? 그래서 제일 위에 준비사항은, 그러니까 이 시험은
방금 말한 그런 변수가 생겼을 때 이 펌프들이나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주펌프와 충압펌프를 내 임의대로 그런 변수가 생긴 상황처럼 만들어서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펌프, 충압펌프를 수동 상태로 일단 두고요. 일단 물이 안 나가는 상황, 물이 나가는 양이 제로인 상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 잠궜던 물을 왕창 틀어보는 최대 운전의 순서로 진행을 할 거라서 시작 전 준비 사항에 펌프 토출축 개폐 밸브를 폐쇄, 잠근다는 설명이 있어요. 이 그림으로 보시면 최저 운전이 물이 나가는 양, 토출량이 0인 상태에서 과압이 걸렸을 때 아무리 오버해도 일정 압력을 넘어서지는 않도록 릴리프 밸브가 작동해서 그 과압을 방출해 주는지 보는 시험이라고 했었고, 이렇게 토출량이 0인 이 최저 운전부터 시험을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펌프의 토출축, 물을 뿜어서 보내는 이 토출축 밸브를 꼭꼭 잠궈서 토출량 0의 상태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토출축 개폐 밸브를 폐쇄하고요. 그러고 나면 이 성능시험을 위해 만들어진 성능시험 배관이 있는데 이쪽은 평소에도 원래 잠겨있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원래 같으면 이 토출축으로 물이 전해지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원래도 이 성능시험 배관으로는 물이 흘러가지 않도록 개폐 밸브가 잠긴 상태이긴 하지만 또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 물이 아주 갈 곳이 없어서 계속 과압이 발생하도록 만들고 싶은 거니까 이 최저 운전을 위해서는 이 성능시험 배관상의 개폐 밸브도 여전히 폐쇄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잠긴 상태로 두고요. 마찬가지로 유량, 이 물을 흘려보낼 양을 조절하는 유량 조절 밸브도 잠겨있는 상태가 되도록 확인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토출축 개폐 밸브도 잠궜고 또 성능시험 배관으로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이 성능시험 배관상의 개폐 밸브도 잠궈놨을 때 펌프가 돌아서 아무리 압력이 높아져도 그 마지노선이 어느 정도라고 했죠? 140% 이하여야 한다고 했었죠? 140%를 넘으면 안 됐죠? 그러면 첫째, 이 상태에서 일단 릴리프 밸브로 가서 상단에 캡을 열고요. 조절 볼트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이 작동 압력을 최대한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릴리프 밸브의 압력이 느슨한 상태라면 이 최저 운전 시험을 위해서 죄다 꽉꽉 막아놨어도 어차피 얘가 최저 압력이 되기 전에 작동을 해서 물을 방출해주고 과압을 빼줘버릴 테니까 그러면 우리는 진짜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을 때 얘가 정말로 오버될 수 있는 그 진짜 최저 압력을 알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릴리프 밸브도 아주 강하게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압력을 가장 강하게 높여놓고 이 상태에서 주펌프를 수동으로 기동시켜 봅니다. 그러면 펌프가 돌아가는데 물이 아무데로도 못 나가니까 압력이 쭉쭉 올라갈 것이고 그럼 우리는 이때의 최저 압력을 딱 확인해서 이 과압이 아무리 높아져도 정격 압력 대비 140% 이하인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참고로 이게 정격의 140% 이하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펌프의 명판에 이 펌프가 내는 토출량과 양정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판의 내용은 정격 100%를 기준으로 기재가 된 내용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주펌프는 정격으로 운전했을 때 토출량은 500리터 퍼 빈, 분당 500리터만큼 토해낼 수 있고요. 또 양정, 퍼올릴 수 있는 높이, 그 능력은 100m예요. 이렇게 써져 있다면 우리는 이 명판을 보고 이 펌프가 100% 정격으로 운전을 하면 그때의 정격 압력은 이 양정 100m를 메가파스칼 압력 단위로 치환한 1메가파스칼 정도겠구나. 그럼 얘가 과압이 걸려서 최저 운전을 했을 때의 압력은 이 100% 정격 압력 대비 140% 이하가 나와야 하니까 최저 운전을 했을 때 압력은 1.4 메가파스칼 이하여야 한다. 이렇게 점검을 할 수 있겠죠. 다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최저 압력은 무조건 곱하기 1.4배다. 이렇게 공식을 정할 수는 없겠지만 다만 이런 이론적인 기준치를 잡을 때는 이 최저 압력이 정격의 140% 이하인 걸 감안해서 이렇게 1.4배를 한 요 정도 값을 기준치로 잡을 수 있겠고 그럼 이 최저 운전 시에 또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었죠. 바로 릴리프 밸브가 이 최저 압력까지 가기도 전에 그 전에 미리 최저 압력 미만에서 작동해야 하니까 모든 걸 다 꽉꽉 막아놓은 상태에서 최저 압력을 확인했다면 주펌프를 다시 정지시켜 놓고요. 이번에는 릴리프 밸브의 조절 밸브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좀 느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얘가 작동하는 압력을 조금 약하게 풀어주는 거죠. 이렇게 느슨하게 풀어주고 다시 주펌프를 기동시켰을 때 이 릴리프 밸브가 최저 압력 미만에서 작동해서 물이 방수되는지, 다시 말해서 과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과압을 방출시켜 주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격 부하 운전은 간단합니다. 지금 이 최절 운전하느라 잠궈놨던 여기 있는 이 개폐 밸브를 완전히 열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 유량 조절 밸브를 살짝 개방해서 물이 좀 빠져나갈 수 있게 숨구멍을 조금 트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주펌프를 기동시켜 놓고서 이제 이 유량계, 물이 흘러가고 있는 이 수치를 보면서 유량 조절 밸브를 슬슬슬 더 열어줘가지고 유량이 100%가 됐을 때, 이때가 전격이니까 100%겠죠? 이렇게 전격 토출량, 딱 전격으로 물을 토해내고 있는 순간에 압력을 재봐가지고 원래 그때 딱 이만큼으로 나와줘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 그 전격 토출 압력 이상으로 잘 나와주면 정상이다.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최대 운전은 옥내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설비가 물을 막 쏟아내는데 그게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토해내는 물의 양이 100%를 넘어서 막 150%에 육박하더라도 압력이 그래도 일정 수준 이상은 유지를 해줘야 이렇게 힘있게 물을 계속 쏴서 불을 끌 수 있을 테니까 이 최대 운전 시험을 할 때는 이 유량 조절 밸브를 더 많이 개방해서 유량계상으로 나가는 물의 양, 그러니까 토해내는 이 토출량이 전격 토출량의 150%에 육박했을 때 그래도 적어도 전격 압력의 65% 이상으로 어느 정도는 힘있게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이 65% 이상의 압력은 유지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명판상에 기재된 전격 토출량이 500리터이고 그때의 전격 압력을 1메가파스칼로 본다면 최대 운전이라는 건 이 전격 토출량 대비 150%니까 유량계로 확인되는 토출량, 물을 뱉어내는 양이 이 전격 토출량의 1.5배를 한 분당 750리터 수준으로 최대 운전으로 물을 많이 토해내고 있을 때 그때의 압력이 전격 압력인 1메가파스칼에 65% 이상 나와줘야 하니까 적어도 0.65메가파스칼 이상 나오는지 확인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그래프상으로 나타내면 이 가로축의 유량, 나가는 물의 양을 0으로 만들어 놓고서 이 펌프에 일부러 과압이 걸리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세로축의 양정, 끌어올리는 힘, 압력이죠. 이 압력이 140% 이하로 딱 여기까지 이렇게 제한을 걸어주는 게 최절 운전에 해당하겠고요. 거기서 유량 조절 밸브를 좀 더 열어서 이 물을 토해내는 양, 토출량이 100일 때 압력도 100% 전격 이상이 되면 정상으로 보는 것이 이 전격 부하 운전이겠죠. 그리고 거기서 유량 조절 밸브를 더 많이 열어서 토해내는 양, 토출량이 전격의 150%에 육박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힘있게 물을 쏠 수 있도록 이 전격 토출 압력의 65% 이상으로 힘을 내줘야 하는 것이 최대 운전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숫자가 몇 %인지 그건 당연하고요. 이상인지 이하인지 그리고 릴리프 밸브는 특히 최저 압력 미만이었죠. 그러한 기준을 정확히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또 이 그림이 문제로 같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밸브를 개방하는지 또 폐쇄하는지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같이 섞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교재와 찐 스포일러 문제집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한번 같이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러한 펌프 성능 시험 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유량계에 작은 기포가 통과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면 우리가 이 펌프 성능 시험을 하면서 유량이 100% 전격 유량일 때의 압력이나 또는 전격 토출량의 150%일 때의 압력을 확인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유량계를 보면서 이 유량을 조절하게 되는데요. 펌프를 기동시키면 이 유량계 안에 투명한 추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물이 차오르면서 이 추가 쭉 올라오면 그때의 눈금을 보면서 아, 지금이 몇 퍼센트 유량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흘러들어오는 물에 작은 기포, 막 거품 같은 기포가 같이 들어있어 버리면 그 기포 때문에 이 추가 조금 더 올라가거나 해서 사실은 지금 100% 유량이 아니고 한 90%밖에 안 되는데 이게 마치 100%인 것처럼 잘못 보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유량계에 기포가 들어가 버리면 정확한 유량 측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기포가 통과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2번. 수격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폐 밸브의 급격한 개폐를 금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엑셀을 갑자기 밟았다가 브레이크를 또 갑자기 밟으면 어떻게 되죠? 몸이 막 앞으로 쏠렸다가 뒤로도 휙 쏠렸다가 이러면서 부딪히고 충격이 생기겠죠? 그런 것처럼 이 물이 배관에 차 있는데 갑자기 밸브를 확 열어 제껴요. 또는 갑자기 확 잠궈버려요. 그러면 이 물들이 갑자기 한 방향으로 확 쏠리면서 부딪히는 그런 충격이 발생하겠죠? 그게 수격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하게 흐르는 물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충격이 가해지면 이런 경우에는 이 장치나 배관에 충격이 생겨서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격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 급격하게 개폐 밸브를 열거나 닫지 말라는 얘기고요. 3번, 배수 처리 관계에 유의해야 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건물에는 각종 오수 같은 물들이 모이는 집수정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집수정에는 그렇게 고여있는 물들을 밖으로 배수시켜주는 배수 펌프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이 배수 펌프가 물을 밖으로 빼주지 않으면 건물에 침수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보통 이 배수 펌프의 용량이 소화 펌프보다 작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냥 성능 시험을 할 뿐인데 이렇게 배수 용량이 얼마나 됐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펌프를 가동시켜서 이 물이 막 콸콸콸 계속 쏟아져 나와버리면 이 집수정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배수 펌프의 용량이 더 작다 보니까 이 시험 한번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지하실에 막 침수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배수 처리 관계에 유의해서 내보낼 수 있는 물의 속도나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생각하고 시험을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 펌프나 모터가 돌아갈 때 그 회전축 근처에 있으면 안 되겠죠? 왜냐면 옷가지 같은 게 끼어가지고 부상이나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회전축 근처에 있으면 안 되겠고요. 5번, 펌프 성능 시험을 할 때에는 토출 측 개폐 밸브를 완전히 폐쇄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시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물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이 시험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겠죠. 물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다? 성능 시험 배관이에요. 우리가 이 시험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성능 시험 배관으로 물을 보내야 하는데 토출 측 밸브, 진짜로 물을 각 헤드나 방수구로 뿜어버리는 이 토출 측 밸브로 물이 흘러가 버리면 시험도 제대로 안 되겠지만 지금 화재 상황도 아닌데 완전 물난리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토출 측 밸브는 완전히 폐쇄해서 잠근 후에 점검을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어반과 현장 측 사이에 의사 전달이 확실해야 한다. 이 펌프 성능 시험을 할 때에는 유량을 조절하면서 게이지를 보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 신호에 맞춰서 동력 제어반 같은 곳에서 펌프를 수동으로 기동하고 또 정지하는 이런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2인 1조 이상으로 시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때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돼서 막 정지해야 되는데 정지가 안 되고 계속 펌프가 돌아가고 있거나 이러면 제대로 된 점검이 안 되겠죠? 게다가 보통은 기계실 같은 곳에 이 설비들이 있기도 하고 또 펌프가 돌아가면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조그맣게 말해서는 잘 들리지도 않기 때문에 이때는 복명복창을 하면서 한쪽에서 펌프 기동 이렇게 외치면 제어반에 있는 쪽에서도 펌프 기동 이렇게 같이 외치면서 서로 간의 신호를 정확히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소화 설비 중에서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한 설명과 또 펌프 성능 시험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넘어가서 가스계 소화 설비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니까 얘네는 물 뿌리는 게 아니라 기체 상태의 가스를 살포해서 소화를 하는 애들이겠죠. 뭐가 있나 한번 보면 먼저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있습니다. 자주 언급했었죠.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는 심부 화재에 적합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심부라는 건 이제 그 불타고 있는 가연물의 내부 깊은 곳에서 연소가 일어나는 화재를 심부 화재라고 하는데 그런 내부의 깊은 곳에 불을 끌 때 적합한 게 이 이산화탄소의 장점이래요. 그리고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전기 화재 보면 비싼 컴퓨터들 막 고가의 전기 제품들이 밀집한 연구실 이런 곳에 불이 났는데 거기다가 물이나 분말수화기 냅다 뿌리면 이게 그 기기들이랑 짬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비싼 장비들 속에서 살릴 수 있는 게 얼마 안 남겠죠. 그래서 그런 전기 화재에는 원래도 이 가스 소화가 감전 위험도 없고 적응성이 좋기도 하지만 이런 현실적인 면에서 진화 후에도 깨끗하니까 그런 기기들에 남는 피해가 적은 거 이게 또 장점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 이산화탄소 자체가 다룰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아주 고압 설비라서 주의와 관리가 필수고 이게 저번에도 말했지만 동상에 걸릴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차갑다고 했죠.
그래서 냉각 효과도 있지만 그런 만큼 동상의 우려가 있기도 하고 또 이 농도가 짙어지면 사람이 질식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방사하기 전에 사람들을 다 내보내야 된다. 그리고 고압 설비인 만큼 뿌릴 때 소음도 굉장히 크다는 거, 이런 단점들을 같이 정리하시면 되겠고, 넘어가서 할론 소화 설비,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 간단하게 볼 건데, 할론은 불연성 가스, 할로겐 화합물은 불활성 기체래요. 그래서 불연성이라는 건 불이 잘 안 붙는 거, 연소가 잘 안 되는 애라서 이 불이 나가지고 계속 연소하려고 하는 성질을 억제시키는 부촉매 작용 얘기했었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할론 소화 약제이고 질식 및 냉각, 억제 소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할론이나 할로겐 화합물도 결국은 이산화탄소 설비랑 그 안에 내용물만 다르지 결국은 가스 분출해서 화재 진압하는 가스계 소화 설비에 포함되고 이산화탄소의 장단점 그리고 할론, 할로겐은 부촉매 역할을 한다는 큰 특징들 정리해서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아래쪽에 약제 방출 방식이라 하고 세 가지 그림이 나와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자, 가스 분출해서 불 끄는데 어떤 밀폐된 공간에서 헤드를 고정시켜 놓고 이 방호구역 전체에 쫙 방출할 거다. 그러면 전체 구역이니까 전역 방출 방식이고, 두 번째 그림처럼 화재가 발생한 부분에만 소화약제 집중적으로 뿌리겠다. 그러면 국소 부위니까 국소 방출 방식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이거 이동식으로 끌고 가서 뿌리는 거는 호스릴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약제 방출 방식들은 그림과 간단한 특징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정확히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스계 소화 설비의 주요 구성과 작동 과정이 있는데, 이거는 한 화면에 다 담기가 어려워서 작동 과정을 보면서 주요 구성들도 같이 설명을 할 거라 교재랑 같이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가스계 소화 설비가 작동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요. 지금 이 공간이 가스계 소화 설비가 설치된 어떤 전기실 같은 거죠. 가장 먼저 화재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감지기가 동작을 해서 화재를 알아차리거나, 또는 이 수동기동 장치라고 하는 이 장치를 통해서 사람이 수동으로 신호를 보낼 수도 있는데요. 이 수동기동 장치는 화재가 발생하면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을 해서 소화 약제도 뿌리고, 또는 이거 지금 화재 아니야 그러면 수동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서 약제의 방출을 좀 지연시킬 수 있는 방출 지연 스위치도 있는 그런 장치인데요. 그래서 보호 장치나 전원 표시 등도 같이 내장돼서 붙어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지기 작동이나 또는 수동기동 장치에 의해서 화재 신호가 보내지면 그 신호를 누가 받냐면 제어반, 이 제어반, 수신반 이런 것들은 얘네가 엄청 똑똑한 총사령관이라고 했죠. 이 모든 설비를 아우르는 총사령관인 제어반에게 화재 신호가 갑니다. 그럼 이제 이 제어반이 야 불났대, 약제 뿌려라 이렇게 명령을 해서 그 명령을 따르는 애가 여기 솔레노이드 밸브입니다. 이거 아까 프리액션 밸브 할 때도 똑같은 이름이 나왔었는데 둘이 완전히 다르게 생겼어요. 근데 이 가스계에서 말하는 솔밸브는 특징이 아주 강합니다.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총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하는 일도 총이랑 똑같습니다. 격발을 해요. 이 솔밸브가 동작하기 전에는 이렇게 침 길이가 짧은 상태로 있다가 총사령관인 제어반한테 명령을 받으면 픽 하고 침을 쏴가지고 격발을 하는데, 이렇게 격발하기 전에 인간들에게 30초의 시간을 줘요. 왜냐면 이 가스계 맨 처음 얘기할 때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압이고 또 차가워서 잘못하면 동상에 걸릴 수도 있고 또는 질식의 위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솔밸브가 총을 쏘면 이제 정말로 약제가 나가기 직전의 상황이 되는 거니까 내가 쏘기 전에 30초의 시간을 줄게, 이렇게 지연 시간 30초가 주어지고, 그 30초가 지나면 드디어 솔밸브가 격발을 하겠죠. 그래서 침을 픽 쏘면 기동용 가스가 방출돼서 이 라인을 따라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이 기동용 가스는요, 실제로 불을 끄는 그 약제가 아니라 그 소화 약제로 쓰이는 가스를 깨워주러 가는 게 이 기동용 가스인데요. 이렇게 방출된 기동용 가스가 라인을 따라서 쭉 가가지고 여기 있는 선택 밸브를 열어요. 이 선택 밸브를 개방해서 가스가 들어있는 저장 용기를 개방시킵니다. 지금 보시면 진짜로 불을 끌 때 쓰이는 이 가스가 저장 용기, 이게 세 통에 담겨서 쭈르륵 나열이 되어 있죠. 왜냐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가스 소화 약제를 쓰는 방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물에 이런 구역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렇게 저장 용기도 여러 개일 테니까 이 선택 밸브가 얘네들 중에서 지금 불이 난 그 방에 연결돼서 뿌려져야 하는 녀석을 선택해서 보내는 역할인데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솔밸브가 격발해서 기동용 가스를 먼저 보내고, 그 기동용 가스가 선택 밸브를 툭 쳐가지고 이 선택 밸브가
진짜 소화약제로 쓰여야 하는 이 가스가 담긴 저장 용기들 중에서 그 화재실로 가야 하는 녀석을 선택해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진짜 가스, 소화약제가 화재실에 설치된 방출 헤드를 통해서 방출이 되고 소화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 방출 헤드는 이 가스 약제가 나가는 부분이겠죠. 여기서 소화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소화약제가 방출되면 그중에 일부 약간의 가스가 다시 이쪽으로 타고 흐르면서 압력 스위치를 작동시키고요. 그러면 이 압력 스위치가 하는 일이 다른 데로 뭐 전기적인 신호 보내가지고 뭘 울리거나 작동시키거나 이런 거 하는 애였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압력 스위치의 신호에 의해서 해당 구역의 방출 표시 등의 불이 탁 켜집니다. 왜냐면 여기에는 막 질식할 수도 있고 동상 걸릴 수도 있는 그런 가스 약재가 뿌려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방출 표시등이 점등되고 그러면 화재 표시등에도 불이 들어오고 음향 당연히 울려주겠고 자동 폐쇄 장치가 작동해서 어딘가에 뚫려 있는 곳이 없도록 그래서 가스가 유출되지 않도록 자동으로 폐쇄해줘야 하겠고 또 마찬가지로 이 가스 약재가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환기팬은 멈춰줘야 되겠죠. 환기팬은 정지가 되는 이러한 과정에 따라 가스계 소화 설비가 작동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포인트는 방출 표시등, 이거는 오로지 가스계에서만 등장하는 구조라는 거. 왜냐면 가스를 방출했다고 사람들 못 들어가게 불을 띄워주는 표시등이니까 요 방출 표시등을 이 가스계가 아니라 다른 설비의 구조라고 설명하는 문제가 나오면 걔를 틀린 답으로 잘 골라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조를 봤으니까 점검해야겠죠. 가스계 소화설비 점검은 결국엔 그 솔레노이드 밸브가 핵심인데요. 점검을 하기 전에 안전조치로 미리 물밑 작업을 해놔야 되는 게 있습니다. 1번에 조작 동관과 개방용 동관을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아까 솔레노이드 밸브 작동하면 기동용 가스가 선택 밸브 거쳐서 저장된 용기에서 약재 방출하고 그런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은 테스트만 해볼 건데 약재를 진짜 방출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동관들, 가스가 이동하는 구리관, 조작 동관과 개방용 동관을 분리를 해준다.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끊어놓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 밸브를 연동 정지 상태에 둬서 소화 설비랑 연동되어져 있는 걸 일단 정지를 시키고 이 솔밸브가 철가방 같은 기동용기함에 들어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점검이라는 게 결국은 솔밸브가 제대로 격발이 되는지를 확인할 거라서 얘만 철가방에서 꺼낼 거예요. 근데 막 꺼내다가 얘가 내 의도랑 다르게 격발이 돼버리면 가스가 방출되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방금처럼 뭐 이렇게 뭐 다 끊고 정지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이 솔밸브도 최대한 안전하게 꺼내야 되는데 우리 그 비비탄총 같은 거 보면 걸쇠 같은 거 걸어서 방아쇠 눌러도 발사 안 되게 홀드시키는 거 있죠. 그것처럼 안전핀을 일단 걸어놔서 실수로 내가 뭐 잘못 눌러도 발사가 안 되게 안전핀을 걸고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 밸브를 기동 용기하면서 이렇게 분리한다 하면서 꺼내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안전핀을 다시 풀어서 이제 내가 직접 이 솔밸브를 격발시켜 볼 수 있도록 준비 작업, 안전 조치를 이렇게 끝내 놓아야 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격발 시험 어떻게 하냐면 총 5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감지기 A, B 작동시켜 봐서 감지기가 화재 상황 감지한 것처럼 속이는 거죠. 이렇게 교차회로 방식의 감지기 A, B를 동작시켜 보거나 수동 조작함 계속 얘기했죠. 여기서 기동 스위치 눌러서 작동시켜 보거나 솔밸브 자체에 이제 수동 조작 버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 누르면 즉시 격발이 되거든요. 이 수동 조작 버튼 눌러서 즉시 격발되는지 확인해 보거나 제어반에서 수동 조작 스위치 눌러서 작동시켜 본다. 요때는 우리 이제 수동의 기동 위치 이렇게 둬서 수동 기동시켜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가스계 소화 설비에서 솔밸브를 격발시켜 보는 걸로 점검을 할 수 있는데 가스가 막 방출되면 위험하니까 점검 전에 안전 조치 사항들이 있었죠. 그 부분까지 챙겨가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 실제로 가스를 방출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이 마치 실제 화재 상황인 것처럼 대비해서 이 솔밸브가 제대로 작동하고 또 그때 연동돼서 동작해야 하는 것들이 제대로 움직이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니까 이 솔밸브 격발 시험을 통해서 수신반, 제어반에서는 화재 표시 등에 점등돼서 지금 비상 상황이라고 알려주는지 확인해야 하겠고 또 사이렌 경보도 울려줘야 하겠죠. 그리고 자동 폐쇄 장치가 작동해서 그 구역을 자동으로 폐쇄해 주는지 또 환기 장치나 환기팬은 정지하는지 확인해야 하겠고 그리고 이 가스계는 방출하기 전에 인간들한테 지연 시간 몇 초 준다 그랬죠? 30초. 이 30초 지연 시간도 제대로 지켜주는지 체크하는 것 등이 이 솔밸브 격발 시험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이 되겠고요. 자,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가스계 소화 설비의 점검 후 복구 방법까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어반에서 복구 스위치를 눌러서 이 수신기에 화재 표시 등에 불이 들어와 있는 거라던가 또는 음향이 울린다던가 하는
이런 회로 상태를 초기화해서 모두 복구합니다. 또는 이 수신기 타입에 따라서 버튼이 눌려져서 들어가 있다면 이걸 다시 한번 눌러서 원래 평상시에 이런 정상 위치로 돌아오도록 복구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어반의 스위치를 모두 평상시 정상 상태로 복구하고 그 다음 제어반에서 솔레노이드 밸브의 연동을 정지 상태로 일단 안전하게 정지해둔 상태에서 지금 격발이 되어 있는 이 솔밸브를 다시 원상태로 이 발사된 침을 밀어 넣어서 원상태로 복구합니다. 그런 다음 솔밸브에 안전핀을 다시 체결해서 안전한 상태로 기동 용기에 결합시켜 넣고요. 이렇게 다 조립이 되었다면 이제 수신기에서 솔밸브 연동 스위치를 다시 연동해 놓습니다. 이렇게 연동 상태로 놓아야 나중에 실제로 작동할 일이 생긴다면 알아서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연동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걸어놨던 안전핀을 분리하고 또 이 점검을 위해서 연결을 끊어놨던 조작 동관들을 재결합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소화 설비 2편으로 스프링클러 설비와 가스계 소화 설비를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도 그림과 함께 또 정말 다양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니까 챕스랜드의 찐 정리, 개념서로 이론 정리를 해주셨다면 시험 전에는 2024 찐 스포일러 문제집을 통해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과 또 각 문제에 해당하는 꼼꼼한 해설을 통한 오답 노트 그리고 OMR 카드 마킹 연습까지 철저하게 시험에 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